정치란 뭐겠습니까? 법치로서 형평성 맞게 법이 집행되고 그리고 모두가 그 법 질서를 따르면서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바탕에서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인권도 존중되고 약자도 보호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힘 대 힘으로 눌러 제끼는 게 정치예요. 저 수천 년간 과거로부터 그래 왔습니다. 1980년 5월 17일 그때 전두환 신군부입니다. 이제 비상계엄 전국 확대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 체포하게 되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혐의로 기소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체포돼서 고문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81년 1월 대법원에서 군사재판입니다. 여기서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 또 미국 의회 그리고 교황인 요한 바오르 2세 등등 세계 각국 종교 지도자 등등이 나서 가지고 김대중 사형 중단하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이 신군부에 넣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1981년 1월 23일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게 되죠. 그러다 좀 더 지나서는 20년형으로 다시 감형되게 됩니다. 아무튼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 시절이라 국방부 장관 한국에 급파하고 신군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구명운동을 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 역시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형되지 않게 되는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어떻게 알려졌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도 지금 트럼프 정부고 그리고 세계 각국 모든 곳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 수감되는가 이런 것이 이제 정확하게 알려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외국에서 볼 때 선진국으로 보고 또 선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 받는다 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신군부 시절하고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과 실제로 죄가 있다는 것과는 다르죠. 네, 아무튼 이렇게 정치는 살벌하다. 그런데 또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처음에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서 1212 사태는 쿠데타적 하극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전 대통령을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러나 그 뒤로 정성화 그 전에 육군 참모총장 했잖아요. 장태환 수기영 사령관 등 이런 22명이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을 군 형법상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는데 또 뭐 비자금 문제 이런 거 터지고 하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정식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형 판결 받고 무기징역 이렇게 되고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합을 명분으로 이 관련자들을 모두 특별 사면해서 석방하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알려지기로는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의 권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을 사면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또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결국 전두환 그리고 6.29 선언을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되지요. 그 바탕을 이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손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인연이 주거니 받거니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과가 주고받고 얽히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습니까? 참 오래 지속됐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 5개월 이 혼란 이 자체가 옛날에는 끝없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내가 원경항우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원경항우가 누굽니까? 원경항우 민씨는 바로 조선의 태종우 비입니다. 정비죠. 태종우 비. 이 원경항우 아버지가 이제 민제인데 또 이 민제의 이가 바로 태종, 그러니까 방원이죠. 방원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 방원이 형이고 아우고 이렇게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이럴 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민씨 가문이 굉장히 후원을 하게 돼요. 가병을 동원하고 자금을 대고 또 이 바로 원경항우 친동생들이 아주 담대한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왕군을 받들어 가지고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결국 왕이 되는데 이거 왕이 되고 나서 원경항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고 또 그 형제들이 워낙에 또 강하고 그들이 세자하고 또 친해요. 나중에 양녕대군 됐죠. 세자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태종이 생각할 때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세자가 어린데 힘쓰겠냐 이거지요. 그 떡대 같은 삼촌들이 외삼촌들이 질비한데 외척이죠 외척. 그래서 이런저런 죄를 만들어 가지고 멸문을 시켜요. 그러니까 원경항우는 두 눈을 뜨고서 자기 집안이 멸문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한이 맺히게 돼요. 분하고 원통하죠. 그렇게 공을 세워서 왕을 만들어 놓으니까 돌아온 것이 멸문지화예요. 돌아오는 것이 멸문지화. 이렇게 한스럽게 살다 보니까 결국 56세로 수강궁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도 그 세자 제가 환멸을 느껴가지고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왕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태종이야 세자가 정말 사랑스럽고 또 뛰어나니까 좋은 왕이 되기를 바랬죠. 실제로 쟤는 활 잘 쏘고 글 잘 쓰고 영특했다고 그러지요. 기대가 촉망됐었는데 너무 총명해서 그랬든지 그런 참혹한 일을 눈으로 보면서 또 삼촌들을 다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고 밖으로 돌면서 일부러 행을 난잡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양녕대군으로 책봉되면서 세자를 충녕대군한테 물려주게 되죠. 요번에 이쪽 과정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저런 말로 내용을 좀 올리고 했는데요. 좀 위안을 얻고 싶고 뭔가 구부러진 게 펴져야 되겠다. 이 혼란스러운 게 파로돼야 되겠다. 또 정의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전부 통상적인 그 바탕에서 이루어진 게 있던가요? 없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저 쓰나미가 쓸어올고 가듯이
그렇게 그냥 허전한 터전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두가 한편으로는 내일같이 억울하고 분하지요. 사실 여러분이 크게 뭐 연관이 얼마나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두 내 나라니까, 내 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 정의가 살아서 숨쉬어야 되니까 이것은 옳지 않냐, 저것은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되니까 뭔가 납득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전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니까 뭐가 남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게 남지요. 저 어떤 경전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힘도 없어요. 상대는 너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평생 한이 돼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분함을 품고 평생 한이 돼가지고 풀 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는 그 눈앞에 뭐가 나타나느냐. 일체가 얼음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가. 어떻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남을 해친 것도 없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인연의 이치입니다. 이거. 이 여인은 우리가 사회로 말하면 선악으로 보면은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합니다. 그렇죠? 남을 해치고 나쁜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사연이야 당할 사연이 있다 하면 왜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죄 지었으니까 받아야지 하겠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당하니까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분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 죄가 있으면 왜 분하다 그러겠습니까? 하다못해 재수가 없네 그러면 그러지. 그렇죠? 평생 한을 품었어요. 풀 길이 없으니까요. 아, 힘있고 풀 길이 있으면 왜 한을 품어요? 화를 내죠. 그게 안 되니까 한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가고 힘이 없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에 한이 되고 두렵고 위축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뭐를 이루냐면 얼음을 이룹니다. 얼음. 이 마음의 성분은 얼음이에요. 얼음. 찬 거. 실제 또 그렇게 되면은 가슴이 싸늘해질 뿐만 아니라 온몸이 추워집니다. 기혈 흐름이 약해지고 차가워져요. 반면에 화를 내고 불이 일어나는 거, 불이라라자 표현할 때 불, 그건 실제로 마음의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럼 온몸도 끌어오르는 겁니다. 실제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해서 전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건 불을 만드는 거예요. 불.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여인은 한을 간직했기 때문에 얼음을 만든 겁니다. 아무튼 그 세계가 나타나고 그 세계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너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걸 보고 업이라 그러죠. 업. 지은 대로 물리적으로 착착 다가오는 거. 주인도 객도 없이. 그거는 이 세상에서 말한 선악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주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또 기독교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신의 뜻이다 그러죠. 그거는 신의 뜻, 신의 섭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인연 따라 인연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건 그렇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하고 억울하면은 그 분하고 억울한 것을 품고 그 감정이 계속 빠지게 된 병이 돼버리잖아요. 병. 조금 억울하고 한참 가도 그것이 이제 병까지는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원래 이 억울하고 분하게 오래 갑니다. 원래. 또 자존심 센 사람은 자존심 상하면 몇 달을 가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도 그걸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은 생각만 하면
10년이 지나도 기분 나빠요. 근데 평상시에 잊고 지나죠.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양호해요. 그런데 날마다 분하고 억울함이 막 치성하면은 이건 곤란해요. 생각하면 그것이 한 번씩 탁탁 떠오르고 그러면 괜찮은데 생각을 안 하는데도 계속 치밀어 오른다면 안 되겠죠. 그때는 더 심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의 병이 되고 오래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든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용서를 하든 간에 그거는 똑같이 하셔도 그 마음속에는 용서할 대상도 없고 분해할 대상도 없고 치워보세요 한번. 이러면 안 된다 정해놓은 거 그 마음도 치워보고 이거는 꼭 돼야 되는데 마음속에 느낌으로 정해놓은 거 그거 치워보세요. 없애보세요. 본래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라고. 본래 이래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도 치워버리세요. 치워버리세요. 저건 저럴 수가 없다 하는 것도 한번 일단 없애보세요. 잠시라도 한번 비워보세요. 험한 걸 봐도 저건 나쁘다 험하다 저걸 고쳐야 된다 지워보세요. 만약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어디서 나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본래부터 어떻게 정해져 있고 어디에 그게 들어있는가 한번 거꾸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원래 언제적부터 그게 정해져 있을까 하고. 본래부터 정해진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다 지워서 마음에 어떤 것도 머물러 두지 말아보세요. 이거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소리 아닙니다. 생각 마음대로 하세요. 화 마음대로 내고 욕도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으면. 그러나 그 마음에는 욕할 이유도 대상도 본래 없다 정도로 지워보라는 거지요. 이래야 이제 제대로 힘납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감정으로 흥분으로 움직이면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스스로 자기 마음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못 견딘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다시 이어갑니다. 마음에 격동이 심하게 와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가장 좋고 아무 요동도 없으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또 와도 3초를 넘으면 안 됩니다. 3초. 어떤 것이 다가와도 3초 머물렀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하면 하루 종일 잠 안 오고 기분 나쁘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몇 달을 그런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이 나빠지면은 몇 달을 두고 말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입 딱 닫고 같은 한 집의 가족도 그런 경우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에 항상 뭔 일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 평생 입 닫고 사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좀 녹아질 듯 하면 또 생기고 하겠죠. 자, 이거는 일상에 이제 좀 심한 경우 이야기인데요. 제 말을 듣고 있는 분 그런 분 뭐 한 분도 없겠죠. 없을 거예요. 다들 선량하시고 또 정말 인생을 보람차게 사신 분들이고 또 나름대로 종교 활동하신 분도 많을 것이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은 없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그냥 이 탄핵 전국 되면서 예기치 않게 또 그렇게 참 마음에 억울하고 분한 분 왜 없겠습니까? 몇 달을 두고 보니까 정말 이거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부터 좀 툭 털어서 허공같이 비우고 더 크게 승화돼 가지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가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털겠습니까? 눈앞에 모든 일이 다 제대로 뜻대로 되면 좋아지겠죠.
예, 그거는 이제 기본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털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딱 무너져 버리, 지구가 어이없이 딱 쪼개져 버리고, 아니면 내 주변에 정말 사랑하고 친한 사람이 어이없이 사고를 당하고 해도 가서 울고 불고 아니면은 위로하고 묵념할지라도 마음에는 영원히 집착 없이 태평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는 그야말로 허공같이 피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은 실제로 모두 덧없고 부질없고 수없이 얽히고 얽혀서 단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거든요. 날마다 이 일만 해결되면 앞으로는 좋겠지 하지만 어째 평생 살아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해결 하나 되면 또 앞에 다가오잖아요. 이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미래도 마찬가지, 모두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존재 안 합니다, 여러분. 아예 바라지 마세요. 앞으로 뭐가 해결되고 뭔 일이 좋아져야지 그거 한번 지어보세요. 그런 거 없으니까. 시작도 끝도 없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요. 현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과거의 나쁜 기억, 어제 나쁜 기억, 그저께 나쁜 기억, 한 달 전에 안 좋았던 거, 억울했던 거 전부 그건 다 인연에 맡기고 비워야 됩니다. 마음에서 텅 털어버리세요. 그거 집착하면 안 됩니다. 병되고 또 일이 안 풀어져요. 오히려 그럴수록 또 그렇게 되면 감정이 휩쓸리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고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이렇게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워버려야 되고, 우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 있잖아요. 여러분 좀 각자 나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나한 적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고 산 적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가 친척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마음이고 몸이고 존재를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 지구에서 전쟁이 나든 뭐 누가 정치를 하든 망하든 흥하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은 없지요. 그 정도 초연하고 뭐 눈앞에 거 바꿀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전부 인연 따라 지은 대로 얽혀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뭐 갑자기 뭐 바꾼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는 인연의 힘에 굴러가는 데는 맡긴다 이 마음으로 초연하고 마음에선 텅 비워버리세요. 온몸에 힘을 내고 오히려 온몸으로 웃으세요. 온몸에 느낌을 그렇게 가져봐요. 온몸에 힘을 내고 웃어요. 지금보다 더한 일이 다가와도 나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으리라 해보세요. 나는 콧방귀도 안 끼고 신경도 안 쓰리라 해보세요. 이건 아나무인이 잠깐 돼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내놓고 그리고는 이 밖에 거는 전부 인연에 맡겨놓는다 이렇게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이 딱 안정되어 풀어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하세요. 지금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만약 그래도 안 풀어진다 하면은 한 3일 그냥 푹 잠자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몸이 그냥 늘어지든 어쩌든 자는 거예요. 자, 이 방법도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한 3일 정도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 뭐 물론 그때도 잠 실컷 자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의 전환이 딱 오면 그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다 잊어버리고 운동을 합니다. 몸에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세요. 온몸으로. 그래서 마음을 신기일전하고 마음을 딱 비워야 됩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도 억울하다 분하다 이 마음이 없이 비워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딱 내가 할 일을 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 저 쓰나미가 덮치면 떠밀려 가는 거지요. 뭐 그때도 마음은 태평해야 돼요. 옴도 없고 감도 없고 생과 사가 어디 있냐 이라고나. 원래 다 그런 것인데 하고 이렇게 마음 먹어보세요. 그 예로 하나 내가 딱 들어봐 줄게요. 어떤 사람이 나라 법을 어겨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을 구제하다 보니까 황궁에 제대로 보고를 못 해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목이 잘리게 됐어요. 집행관이 와가지고 집행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망나니가 칼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표정도 없고 그야말로 어디 오락하러 나오듯이 구경하러 나오듯이 일체의 요동도 없는 거예요. 지금 곧 목이 떨어질 판인데 그 사람 마음은 죽고 삶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예 죽는 걸 살라고도 안 하고 그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바로 중지를 시킨 거죠. 희유하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건 상을 줘야 될 거예요. 보니까 죽여야 될 죄가 아니고 상을 줘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리니까 한궁에서 없는 걸로 해라 하고는 그가 원한 대로 이루어 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원한 대로 이루어 주는데 나는 정치에 뜻이 없어 하고는 물러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뭐 원한 게 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엄청난 거 하나 원해야 되는데 그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물러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눈물 흘리고 이런다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마음은 탁 비우시고 태평해야 되고 힘차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저 인연의 모든 걸 맡겨놓고 그리고 내 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일도 하고 또 가서 뭐 항의도 하고 쫓아도 다니고 이거 내 할 일이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또 투표할 때도 골라서 찍고 이것도 할 일이다 싶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잡으면 절대 안 놓치고 10년이든 20년이든 딱 잡게끔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판을 완전히 만들어버리려면 자 오늘은 마음을 좀 태평하게 하고 크게 가지고 하시라 이거예요. 좀 교만하게 가져도 그렇게 가지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약이에요. 내가 참 속에 응어리가 진다 싶을 때는 교만하게 가지세요. 교만하게. 오히려 그냥 절대 마음에 끙끙 앓은 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돼요. 만약 내가 예를 들어 너무 나라에 집착하고 내 몸에 집착하고 아니면 어떤 정의, 선, 여기에 집착하면 그걸 일단 비워버리세요. 마음에서. 탁 털어버려요. 인연에 맡기자고 탁 털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없다 생각해버리세요. 나아지도 안 했다 하고. 그렇게 해보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뜻을 모으고 시간을 멀리 보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일 당장 모레 해결될 일도 좀 길게 잡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이 부대껴서 못 씁니다. 또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길게 잡아야 돼요. 집을 지어도 이거 한 달이면 충분히 질 수 있다 하면은 2달, 3달 잡아놓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 바쁘고 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집이 잘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2배, 3배 늘리세요. 기간을. 마음속의 기간을 그렇게 늘리시라 이겁니다. 마음속의 기간을. 마음이 딱 정해진 게 있어요. 이거 빨리 됐으면 하면 더 느리게 잡으세요. 그리고요. 이 거대한 이 세력이요.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졌다 봅니까? 수십 년 수많은 고초를 이기면서 단련되고 하면서 저렇게 커진 거예요. 흔히 이 우판이 보순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와 같이는 단련이 안 돼가지고 참 야가지요. 마음들이 차가고 약해요. 그러나 이제 한번 지금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난날로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어떤가, 30년 전에는 어떻고, 수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명멸하면서 확장되면서 엮이면서 그물처럼 커지고 성장해 온 거예요. 수많은 난리통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아무튼 그 힘들이 엄청나게 강화돼서 막바지 꼭대기에 왔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된 거야 아니고 그러한데, 여러분 뭐 당장에 마음을 그냥 급하게 써서 뭐이 되고 바꾸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지혜로 냉정하게 살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 마음에서 텅 비어버리고 한마디로 그냥 될 대로 되거라 이렇게 마음을 쓰세요. 그래 놓고 자기 할 일을 하세요.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흔들려 버리면 지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면 지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강해져야죠. 하든 간에 그거는 똑같이 하셔도 그 마음속에는 용서할 대상도 없고 분해할 대상도 없고 치워보세요. 한번. 이러면 안 된다 정해놓은 거 그 마음도 치워보고, 이거는 꼭 돼야 되는데 마음속에 느낌으로 정해놓은 거 그거 치워보세요. 없애보세요. 본래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라고. 본래 이래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도 치워버리세요. 치워버리세요. 저건 저럴 수가 없다 하는 것도 한번 일단 없애보세요. 잠시라도 한번 비워보세요. 험한 걸 봐도 저건 나쁘다, 험하다, 저걸 고쳐야 된다, 지워보세요. 만약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어디서 나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본래부터 어떻게 정해져 있고 어디에 그게 들어있는가 한번 거꾸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원래 언제적부터 그게 정해져 있을까 하고. 본래부터 정해진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다 지워서 마음에 어떤 것도 머물러 두지 말아보세요. 이거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소리 아닙니다. 생각 마음대로 하세요. 화 마음대로 내고 욕도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으면. 그러나 그 마음에는 욕할 이유도 대상도 본래 없다 정도로 지워보라는 거지요. 이래야 이제 제대로 힘납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감정으로 흥분으로 움직이면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스스로 자기 마음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못 견딘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다시 이어갑니다. 마음에 격동이 심하게 와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가장 좋고, 아무 요동도 없으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또 와도 3초를 넘으면 안 됩니다. 3초. 어떤 것이 다가와도 3초 머물렀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하면 하루 종일 잠 안 오고 기분 나쁘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몇 달을 그런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이 나빠지면은
몇 달을 두고 말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입 딱 닫고 같은 한 집의 간절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정식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형 판결 받고 무기징역 이렇게 되고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합을 명분으로 이 관련자들을 모두 특별 사면해서 석방하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알려지기로는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을 사면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또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결국 전두환 그리고 6.29 선언을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되지요. 그 바탕을 이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손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인연이 주거니 받거니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과가 주고받고 얽히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습니까? 참 오래 지속됐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 5개월 이 혼란 이 자체가 옛날에는 끝없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내가 원경항우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원경항우가 누굽니까? 원경항우 민씨는 바로 조선의 태종우 비입니다. 정비죠. 태종우 비. 이 원경항우 아버지가 이제 민제인데 또 이 민제의 이가 바로 태종, 그러니까 방원이죠. 방원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 방원이 형이고 아우고 이렇게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이럴 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민씨 가문이 굉장히 후원을 하게 돼요. 가병을 동원하고 자금을 대고 또 이 바로 원경항우 친동생들이 아주 담대한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왕군을 받들어 가지고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결정난 거 하나 원해야 되는데 그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물러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눈물 흘리고 이런다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마음은 탁 비우시고 태평해야 되고 힘차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저 인연의 모든 걸 맡겨놓고 그리고 내 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일도 하고 또 가서 뭐 항의도 하고 쫓아도 다니고 이거 내 할 일이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또 투표할 때도 골라서 찍고 이것도 할 일이다 싶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잡으면 절대 안 놓치고 10년이든 20년이든 딱 잡게끔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판을 완전히 만들어버리려면 자 오늘은 마음을 좀 태평하게 하고 크게 가지고 하시라 이거예요. 좀 교만하게 가져도 그렇게 가지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약이에요. 내가 참 속에 응어리가 진다 싶을 때는 교만하게 가지세요. 교만하게. 오히려 그냥 절대 마음에 끙끙 앓은 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돼요. 만약 내가 예를 들어 너무 나라에 집착하고 내 몸에 집착하고 아니면 어떤 정의, 선, 여기에 집착하면 그걸 일단 비워버리세요. 마음에서. 탁 털어버려요. 인연에 맡기자고 탁 털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없다 생각해버리세요. 나아지도 안 했다 하고. 그렇게 해보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뜻을 모으고 시간을 멀리 보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일 당장 모레 해결될 일도 좀 길게 잡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이 부대껴서 못 씁니다. 또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길게 잡아야 돼요. 집을 지어도 이거 한 달이면 충분히 질 수 있다 하면은 2달, 3달 잡아놓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 바쁘고 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집이 잘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2배, 3배 늘리세요. 기간을. 마음속의 기간을 그렇게 늘리시라 이겁니다. 마음속의 기간을. 마음이 딱 정해진 게 있어요. 이거 빨리 됐으면 하면 더 느리게 잡으세요. 그리고요, 이 거대한 이 세력이요,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졌다 봅니까? 수십 년 수많은 고초를 이기면서 단련되고 하면서 저렇게 커진 거예요. 흔히 이 우판이 보순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와 같이는 달리 주거니 받거니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과가 주고 받고 얽히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습니까? 참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 5개월 이 혼란 이 자체가 옛날에는 끝없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내가 원경항우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원경항우가 누굽니까? 원경항우 민씨는 바로 조선의 태종우 비입니다. 정비죠. 태종우 비. 이 원경항우 아버지가 이제 민제인데 또 이 민제의 이가 바로 태종, 그러니까 방원이죠. 방원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 방원이 형이고 아우고 이렇게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이럴 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민씨 가문이 굉장히 후원을 하게 돼요. 가병을 동원하고 자금을 대고 또 이 바로 원경항우 친동생들이 아주 담대한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왕군을 받들어 가지고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결국 왕이 되는데 이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원경항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고 또 그 형제들이 워낙에 또 강하고 그들이 세자하고 또 친해요. 나중에 양녕대군 됐죠. 세자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태종이 생각할 때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세자가 어린데 힘쓰겠냐 이거지요. 그 떡대 같은 삼촌들이 외삼촌들이 질비한데 외척이죠 외척. 그래서 이런저런 죄를 만들어 가지고 멸문을 시켜요. 그러니까 원경항우는 두 눈을 뜨고서 자기 집안이 멸문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한이 맺히게 돼요. 분하고 원통하죠. 그렇게 공을 세워서 왕을 만들어 놓으니까 돌아온 것이 멸문지화예요. 돌아오는 것이 멸문지화. 이렇게 한스럽게 살다 보니까 결국 56세로 수광궁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누가 정치를 하든 망하든 흥하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은 없지요. 그 정도 초연하고 뭐 눈앞에 거 바꿀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전부 인연 따라 지은 대로 얽혀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뭐 갑자기 뭐 바꾼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는 인연의 힘에 굴러가는 데는 맡긴다 이 마음으로 초연하고 마음에선 텅 비워버리세요. 온몸에 힘을 내고 오히려 온몸으로 웃으세요.
온몸에 느낌을 그렇게 가져봐요. 온몸에 힘을 내고 웃어요. 지금보다 더한 일이 다가와도 나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으리라 해보세요. 나는 콧방귀도 안 끼고 신경도 안 쓰리라 해보세요. 이건 아나무인이 잠깐 돼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내놓고, 그리고는 이 밖에 거는 전부 인연 내에 맡겨놓는다, 이렇게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이 딱 안정되어 풀어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하세요. 지금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만약 그래도 안 풀어진다 하면은 한 3일 그냥 푹 잠자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몸이 그냥 늘어지든 어쩌든 자는 거예요. 자, 이 방법도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한 3일 정도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 물론 그때도 잠 실컷 자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의 전환이 딱 오면 그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다 잊어버리고 운동을 합니다. 몸에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세요. 온몸으로. 그래서 마음을 신기일전하고 마음을 딱 피워야 됩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도 억울하다 분하다 이 마음이 없이 피워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딱 내가 할 일을 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 저 쓰나미가 덮치면 떠밀려 가는 거지요. 뭐 그때도 마음은 태평해야 돼요. 옴도 없고 감도 없고 생과 사가 어디 있냐 이라고나. 원래 다 그런 것인데 하고 이렇게 마음 먹어보세요. 그 예로 하나 내가 딱 들어봐 줄게요. 어떤 사람이 나라 법을 올 때도 지금 트럼프 정부고 그리고 세계 각국 모든 곳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 수감되는가, 이런 것이 이제 정확하게 알려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외국에서 볼 때 선진국으로 보고 또 선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받는다 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신군부 시절하고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과 실제로 죄가 있다는 것과는 다르지요. 아무튼 이렇게 정치는 살벌하다. 그런데 또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처음에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서 1212 사태는 쿠데타적 하극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전 대통령을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러나 그 뒤로 정성화 그 전에 육군 참모총장 했잖아요. 장태환 수기영 사령관 등 이런 22명이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을 군 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는데 또 뭐 비자금 문제 이런 거 터지고 하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정식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형 판결 받고 무기징역 이렇게 되고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합을 명분으로 이 관련자들을 모두 특별 사면해서 석방하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알려지기로는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을 사면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또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결국 전두환,
그리고 6.29 선언을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되지요. 그 바탕을 이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손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건 상을 줘야 될 거예요. 보니까 죽여야 될 죄가 아니고 상을 줘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리니까 한국에서 없는 걸로 해라 하고는 그가 원한 대로 이루어 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원한 대로 이루어 주는데, 나는 정치에 뜻이 없어 하고는 물러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뭐 원한 게 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엄청난 거 하나 원해야 되는데 그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물러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눈물 흘리고 이런다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마음은 탁 비우시고 태평해야 되고 힘차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저 인연의 모든 걸 맡겨놓고 그리고 내 할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 집에 일도 하고 또 가서 뭐 항의도 하고 쫓아도 다니고 이거 내 할 일이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또 투표할 때도 골라서 찍고 이것도 할 일이다 싶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잡으면 절대 안 놓치고 10년이든 20년이든 딱 잡게끔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판을 완전히 만들어버리려면, 자, 오늘은 마음을 좀 태평하게 하고 크게 가지고 하시라 이거예요. 좀 교만하게 가져도 그렇게 가지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약이에요. 내가 참 속에 응어리가 진다 싶을 때는 교만하게 가지세요. 교만하게. 오히려 그냥 절대 마음에 끙끙 앓은 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돼요. 만약 내가 예를 들어 너무 나라에 집착하고 내 몸에 집착하고 아니면 어떤 정의, 선, 여기에 집착하면 그걸 일단 비워버리세요. 마음에서 탁 털어버려요. 인연에 맡기자고 탁 털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없다 생각해버리세요. 나아지도 안 했다 하고. 그렇게 해보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뜻을 모으고 시간을 멀리 보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일 당장 모레 해결될 일도 좀 길게 잡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이 부대껴서 못 씁니다. 또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길게 잡아야 돼요. 집을 지어도 이거 한 달이면 충분히 질 수 있다 하면은 2달, 3달 잡아놓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 바쁘고 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집이 잘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2배, 3배 늘리세요. 기간을. 마음속의 기간을